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평소 들어볼 수 없었던 생소한 국가들이 월드컵 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명의 선수가 깜짝 월드컵 스타에 등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뉴질랜드 오른쪽 풀백 팀 페인과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퀴라소 골키퍼 엘로이 룸이 새로운 월드컵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엘로이 룸 골키퍼의 대기록과 선수 경력 및 센스 있었던 경기 후 인터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첫 참가국인 퀴라소가 남미 강호죠. 남미 예선 2위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에콰도르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 무승부 결과는 카보베르데가 스페인한테 0대0 무승부를 거둔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이변에 해당하는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소파스코어 10점 만점을 받은 엘로이 룸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그 경기 기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퀴라소라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베르데도 정말 작은 국가고 인구도 적고 그리고 이제 면적도 작은 국가긴 한데 퀴라소는 역대 가장 작고 가장 인구도 적은 국가거든요. 실제 퀴라소의 인구 숫자는 15만 명으로 월드컵 역대 참가국 중 최소 인구입니다. 종전 최소 인구 국가가 아이슬란드 35만 명이었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기적을 쓴 카보베르데가 52만 명입니다. 그리고 퀴라소의 전체 그 국가의 면적은 4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월드컵 역대 최소 면적 국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위가 바로 카보베르데인데요. 40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카보베르데보다도 10분의 1이 더 작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퀴라소는 어지간한 대도시보다도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퀴라소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네덜란드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축구니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국가로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은 축구는 축구협회로 참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에는 영국이 참가하지만은 그레이트 브리튼이 하지만은 축구에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각각 따로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대표팀 유니폼 엠블럼을 보더라도 여기 태극기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엠블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퀴라소 선수들 중에서 26명의 퀴라소 선수 중에서 퀴라소에서 출생한 선수는 타이트 총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선수들이긴 해요. 다만 퀴라소계다 보니까 이제 귀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퀴라소의 감독인 딕 아드보카트는 월드컵 역대 최고령 감독입니다. 이제 78세에 달했죠. 원래 아드보카트 감독이 퀴라소를 이끌고 팀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었었는데 이제 뭐 따님이 아픈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감독직을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퀴라소 국민들이 복귀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월드컵 직전에 다시 복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퀴라소의 피파 랭킹은 82위로 이번 월드컵 참가국 48개 팀들 중에서는 46위예요. 참고로 카보베르데는 44위입니다. 퀴라소보다 그러니까 그 피파 랭킹이 더 낮은 팀은 아이티랑 그 뉴질랜드 이렇게 두 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퀴라소가 기네스로부터 월드컵 역대 가장 면적이 작고 인구도 작은 국가로 인증을 받은 거죠. 신기록에 오른 겁니다. 기네스. 어쨌건 그 퀴라소가 네덜란드령에 있다 보니까 이 경기를 앞두고 네덜란드 왕과 여왕이 퀴라소 경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낸 건데요. 그러니까 그 같은 날에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스웨덴 경기랑 에콰도르 퀴라소 경기가. 그런데 20일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휴스턴에 있었던 네덜란드와 스웨덴 경기 보고 그리고 선수들과 사진 찍고 곧바로 넘어와서 한국 시간 오전 8시에 캔사스 시티에서 또 이제 퀴라소 팬들도 만나고
그리고 끝나고서는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퀴라소 선수들이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는데 같이 춤도 췄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 네덜란드 왕과 여왕이 퀴라소 국민들 만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는 장면은 음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나는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퀴라소는 지난 이제 독일과의 1차전이 퀴라소 역대 첫 월드컵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퀴라소 관중들도 경기 시작 전에 굉장히 감격에 젖으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 선수들도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이제 아드보카트 감독도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 자체가 퀴라소가 독일한테 1대7로 대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대패를 당했음에도 퀴라소 팬들하고 선수들은 약간 즐기는 그런 모습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팀들한테는 월드컵 참가 자체도 감동 그 자체구나, 그리고 기쁨 그 자체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디애슬레틱에서도 겉보기에는 이제 독일이 퀴라소 상대로 7대1 대승 거둔 게 이렇게 48개국으로 월드컵 참가국이 늘어난 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고해온 바로 그런 결과처럼 보였다. 월드컵 조별리그가 너무 시시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월드컵 본선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대패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경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퀴라소가 월드컵 본선 역대 첫 골을 넣으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이런 장면, 거기다가 관중석에 있는 팬들도 같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 장면의 대가라면은 이는 축구팬이라면 모두가 감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대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후에 크게 패배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는 경기의 절반의 의미일 뿐이다. 나머지는 기쁨이다. 라고 한 건데요. 어쨌건 그래도 그 퀴라소가 독일한테 1대7 대패를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퀴라소 선수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에콰도르전에 나섰고, 에콰도르가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복병으로 불리던 팀이었거든요. 다코스로 불리던 팀이었는데 그 팀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참가 첫 승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경기만에 기록한 건데요.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쉽지 않았어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에콰도르가 대부분 공격을 했고요. 정말 잠깐 퀴라소가 공격한 게 전부였죠, 전반전에. 후반전은 아예 그냥 에콰도르의 일방적인 공세였고요. 그리고 슈팅 숫자가 27대 10. 그래도 퀴라소도 역습이 나름 날카로웠어요. 도리어 슈팅의 품질은 퀴라소가 더 나아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15대 3. 점유율이 75대 25. 그리고 기대 득점이 에콰도르 3.05골, 그리고 퀴라소 0.48골. 그럼에도 엘로이룸 골키퍼가 미친 선방 쇼를 보이면서 거기서 퀴라소가 에콰도르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옵타에서도 퀴라소가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을 따내면서 가장 놀라운 무득점 무승부 중 하나를 연출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그 엘로이룸 골키퍼가 15개의 선방을 기록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15개의 선방은 2014년 월드컵에서 팀아웃 골키퍼가 15개의 선방을 기록한 것과 함께 월드컵 역대 최다 선방 타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옵타에서는 팀아웃의 선방을 15개로 표기하고 있고요. 피파 공식에서는 16개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아웃가 한 개 더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엘로이룸의 기록이 의미가 있는 거는 팀아웃 골키퍼의 16개, 15개 이 선방은 연장전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연장전에 2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엘로이룸 골키퍼는 90분 정규 시간에 15개의 선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무실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에콰도르의 슈팅이 지나치게 정면을 많이 향했던 것도 있긴 해요. 이게 슈팅 맵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정면을 향한 것도 많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렇게 구석으로 간 것들도 선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엘로이룬 골키퍼가 그러니까 에콰도르의 기대 득점이 3.05골이라고 했는데 그 3.05골은 그러니까 슈팅 때린 지점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XGOT라는 스탯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유효 슈팅의 기대 득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슈팅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 프리벤티드가 예상 실점, 그 유효 슈팅들의 예상 실점을 얼마나 막아냈나를 보여주는 수치인 거예요. 근데 엘로이룬 골키퍼의 XGOT, 그 골 프리벤티드가 2.48골이에요. 그러니까 2골 이상을 막아낸 거예요, 엘로이룬 골키퍼가. 그런데 이는 월드컵 역사상 8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그 팀아웃 골키퍼가 막아낸 그 벨기에전에 16개, 15개 선방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골스 프리벤티드가 4.52골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수치였죠. 이게 그래서 역대 선방의 질은 가장 좋았다라고 평가를 듣는 경기이긴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에콰도르 선수들의 결정력 부족이 조금 발목을 잡은 것도 있다. 실제 에네르 발렌시아가 결정적인 찬스들을 굉장히 많이 놓쳤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엘로이룬 골키퍼도 2골에서 3골 정도를 수치상으로 막아낸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경기 최우수 선수는 엘로이룬 골키퍼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로이룬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좀 재밌게 나 이 정도면은 키라소의 동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거 그냥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yeah, I think I need a statue in Curaçao, I think now. A little bit annoyed that I'm not breaking the record of Tim Howard. No, but of course I saw that game. It was, I think, against Belgium, Tim Howard. So I think he was sweating at home, looking at the game. But no, yeah, I know it. I heard it was also another record from really long ago. So yeah, I'm proud of that. For me as a goalkeeper, this is almost the perfect game, So I'm really proud on the team also because again we did it with the team. I make the saves, but we fought as a team, also the players who came in. But yeah, I think I need a statue in Curaçao, I think now. 이렇게 인터뷰를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키라소의 동상 얘기도 하고 내가 팀하워드의 대기록을 거의 깰 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아마 하워드가 집에서 TV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 상당히 재밌는 선수더라고요. 예, 이런 인터뷰들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엘로이룬 골키퍼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엘로이룬 골키퍼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하나가 리오넬 메시랑 같이 이렇게 껴안고 그리고 유니폼 교환한 거 이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올리면서 거기에 글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이걸 올린 건데요. 참고로 이 경기가 메시가 A매치 100호 골을 기록했던 그 기념비적인 경기였다라고 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의 유니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3년 후에 키라소의 월드컵 첫 승점을 이끌어내면서 역사적인 순간의 영웅이 된 거죠. 그러면 엘로이룬 골키퍼가 어떤 골키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이룬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네이메언에서 이제 출생을 한 건데요. 이 선수는 비테세 유스를 거쳐서 비테스에서 이제 프로 데뷔했고요. 고에드 이글스 임대 갔다가 비테스에서 활약한 다음에 네덜란드 명문인 PSV 에인트호벤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때가 커리어 하이였던 거였죠. 그리고 엘로이룬은 네덜란드 21세 이하 대표팀까지 뛰었던 경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2019년에 MLS 구단인 콜럼버스 크루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다시 네덜란드인 비테스로 복귀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에 팀에서 방출이 됐고요. 그래서 소속팀이 없다가 한 2개월 반 뒤에 세르클레 브리에라는 벨기에 구단에 입단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은 다시 2025년 7월에 세르클레 브리에에서 방출됐고, 그러고서는 6개월 넘게 소속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훈련을 하다가 2026년 1월 22일에 여기 인터 마이애미 아닙니다. 미국 2부 리그인 마이애미 FC에 입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입단을 감행한 이유가 월드컵 때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뛸 수 있는 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는. 월드컵을 위해서 미국 2부 리그 팀에 합류하는, 한때 그래도 PSV에서 뛰었던 선수가, 그 한때 그 MLS 강호인 콜럼버스 크루에서 뛰었던 선수가 미국 2부 리그를 감수하면서까지 입단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에콰도르전이 끝나고 나서 엘로이 룸 골키퍼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그냥 눈을 감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걸 떠올렸을 뿐이었다. 그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내가 퀴라소에서 뛰기로 선택한 이유는 어렸을 때 퀴라소와 함께 월드컵에 참가하는 꿈을 꿨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클루이베르트가 국가대표팀에서 뛰자고 내게 연락했을 때 그는 정말 위대한 전설 아니냐. 이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2015년에 그 클루이베르트가 퀴라소 감독이었거든요. 클루이베르트는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공격수였잖아요.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도 1998년에 나오기도 했었던, 수리남 부친과 퀴라소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퀴라소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퀴라소 감독직에 오르면서 2015년에 그 엘로이 룸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때의 엘로이 룸은 그래도 네덜란드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뛰던 장래가 촉망받는 골키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퀴라소에서 월드컵 참가하는 게 꿈이어서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겁니다. 망해서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창 때였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PSV에 입단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다시 인터뷰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내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특별한 일이었다. 난 퀴라소를 대표하기로 선택한 최초의 프로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귀한 퀴라소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타이트총 제외하면 전부 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선수들이지만은 이때까지는 그런 선수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클루이베르트는 나에게 만약 너 같은 선수를 우리 프로젝트에 데려올 수 있다면은 다른 많은 네덜란드에 뛰고 있는 퀴라소계 선수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로이 룸이 현재 퀴라소 레볼루션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선수들이 퀴라소 팀의 마지막 2단계나 최종 4경기에만 합류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정의 시작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거의 유력해지니까 귀한 선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퀴라소 자국 선수들과 함께 하다가 거다가 막판쯤 돼가지고 퀴라소 월드컵 본선 가겠는데 하니까 그때서야 귀한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 그들에게 초기 몇 년 동안 이 퀴라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나아졌는지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나는 항상 우리가 월드컵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국가대표팀을 대표하는 걸 정말 사랑했다. 그래서 경기 직후 그 순간에 지난 10년의 빠른 몽타주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라고 한 겁니다. 룸이 이번 경기에서 스타덤에 오르면서 보지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변에 주역으로 등극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한 거냐면요, 과거 콜럼버스 크루 시절의 동료였던 스티븐 모레이라가 카보베르데에서 뛰고 있는데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다. 우리 작은 섬나라들끼리, 그러니까 퀴라소, 카보베르데 다 섬나라거든요, 서로 응원하고 있다. 카보베르데와 스페인의 경기는 골키퍼 보지냐의 경기였고 그 경기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오늘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오늘 경기는 40년이 지나도 기억할 것 같다. 엄청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골키퍼로서 거의 완벽한 경기였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지냐 골키퍼가 스페인전 활약으로 인스타 팔로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엘로이 룸 골키퍼는 보지냐 골키퍼만큼은 아니지만은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원래 이 경기 이전까지 엘로이룸 골키퍼의 인스타 팔로워가 96,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끝나고 79만 5천 명까지 대폭 늘어났다가 현재는 96만 8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늘어난 거죠. 딱 보면은. 한편 이거는 뭐 여담으로 얘기 드리자면요, 보즈냐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울었던 이유가 어머니가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올 수 없어서 경기를 볼 수 없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미국 정부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즈냐 어머니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그래서 보즈냐 어머니가 비행기에 탑승한 것까지 영상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2일 오전 7시에 있을 우루과이와 카보베르데의 경기에서 보즈냐 골키퍼의 어머니가 직접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즈냐 골키퍼가 과연 어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영웅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여부도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번 월드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명에서 깜짝 월드컵 스타가 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월드컵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